안녕하세요,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협 인물 분석으로 무술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달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보디다르마 또는 보리달마라 불리는 달마대사는 남인도 출신의 타미린 승려로 흔히 선종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의 제28대 조사이자 선종 불교의 제1대 조사라 일컬어지지요. 촌축향 지국 왕예의 셋째 아들로 남인도 파사국에서 태어난 달마는 470년 남북국 시기에 중국으로 들어와 선종을 포교했다고 합니다. 불심이 깊던 양무제와 선문답을 주고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며 520년을 전후로 하여 북위의 도읍인 낙양으로 간 뒤 허난성에 위치한 숭산 소림사에서 좌선생, 즉 그 유명한 9년간의 면벽 수연 끝에 깨달음을 얻어 그 선법을 해가 등에게 전수했다 합니다. 달마가 말하길 본시 사람의 마음은 청정한데 오랜 수연을 통해서 이를 깨달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이는 경전 중심의 교종불교에서 좌선 중심의 선종불교를 주장한 것이지요. 양무제를 방문한 뒤로 풍토병으로 인해 입적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설화에 의하면 달마가 절을 중건하는 일에 정력과 국고를 낭비하는 양무제의 위선을 비판했다가 경노한 양무제가 달마를 비밀리에 독살했다. 그 배후에는 광통율사와 같은 교정 계열의 승려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마도라 하여 달마대사의 모습을 그린 화상에서는 달마대사가 유독 무섭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이유는 수연을 하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해 눈꺼풀이 내어앉아 이를 막기 위해 눈꺼풀을 잘라 버렸다는 일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잘라버린 눈꺼풀에서 차나무가 자라나 차를 마시면 피곤함이 가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어떤 설화에 따르면 본래 달마는 매우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달마가 길을 가다 죽어있는 커다란 구렁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우기 위해 유체 이탈을 한 사이 자신의 몸을 곤륜산의 선인이 갈아타 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따질까도 생각해봤지만 신선임을 감안해 바뀐 몸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본시 그는 더 흉악한 몰골을 지녔었는데 넘치는 선한 기운으로 인해 생긴 모습은 못났지만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해가는 그의 제자가 되길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자신 앞에 쌓인 눈이 붉게 변할 때까지 받아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지요. 즉 제자로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해가는 놀랍게도 자신의 팔을 잘라버립니다. 베인 상처에서 흐른 피가 하얀 눈을 붉게 적시게 되는 거죠. 그때 달마가 해가를 향하여 무언가를 던집니다. 해가는 이를 본능적으로 잡으려 했으나 이미 팔은 잘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무언가를 잡으려는 행위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 그렇게 외파리가 된 해가는 선종의 제2대 조사로 이름을 남깁니다. 또한 손 하나를 들고 선제로다 라고 합장을 하는 것이 해가의 이런 행위를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달마는 소림건을 창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후에 전할 이야기이지만 사실 소림건법은 달마가 창시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소림건법은 달마를 기원으로 두고 있고 다른 많은 무술은 소림건법을 기원으로 하고 있기에 결국 중화무술의 기원은 달마를 기초로 합니다. 소림 72절기, 역근경 등등이지요. 이러한 무공 고수라는 이미지 때문일까요? 신비로운 일화들이 남아있습니다. 무려 5번의 독사를 피하였으나 6번째 시도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죽었다고 하며, 색이 변하는 것, 독이 퍼져오는 것 등을 3번 나누어 마셨다라고 하는데요. 죽은 그의 시체는 웅이산에 묻히는데 3년이 지난 뒤 그의 몸이 부활하여 신발 한 짝만 지팡이에 꿰 채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를 안 양무제가 그를 쫓아 추격했으나 달마는 갈대잎 하나를 꺾더니 갈대잎을 타고 유유히 강을 건너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사자성어로 일위 도강이라고 하지요. 또한 수명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250살까지 살았다, 500살까지 살았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달마는 어떨까요?
일단 그가 선종의 시조라는 것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선종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일부는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가 저술한 서적과 사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달마가 선종을 전래했다는 주장과 전면 배치됩니다. 문헌 낙양가랑기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역에서 온 보리달마라는 사문이 있다. 페르시아 태생의 호인이다. 멀리 변경지역에서 중국에 막 도착하여 탑의 금반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광명이 구름을 뚫고 쏟아지며 도탁이 바람에 울려 호공에 메아리 치는 것을 보며 그는 성가를 읊조여 찬탄하고 분명한 신의 조화라고 말하며 그 덕을 칭송했다. 그는 나이가 150세로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이토록 훌륭한 절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부처의 나라를 찾아도 이만한 곳은 아닐 테다라고 말하며 나무를 읊조리며 며칠이나 합장을 계속했다. 이는 물질적인 공덕에 집착하던 양무제를 훈계하는 달마와는 전혀 상반된 기록입니다. 또한 9년간 면벽 수연을 했다고 하는 소림사 역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죠. 또한 서역 28조 전법설이나 여마미소 등의 전설은 인도의 어떤 문헌에서도 기록이 전무하며 중국 선종의 초기 문헌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달마는 실존한 인물이기는 했으나 후대 선종이 득세하면서 달마를 선종의 시조로 꾸미기 위한 전설이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술의 시조 달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